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새 애기들은 저희 어릴 때 이제 밥 먹거나 이러면 아버님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지키고 그러면 뒤통수 한 대씩 맞고 막 그리고 자랐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얘기도 안 하죠. 얘기합니까? 전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뭐 많이만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빠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너네들이 밥을 뜨면 안 된다. 아주 엄한 얼굴로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놈이 갑자기 저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뭘 가져오냐면 수저 하나 가져와. 그러더니 아빠 손 벌려봐. 손 벌려봐. 손. 그 아빠 손에다가 수저를 딱 쥐어줘요. 됐지? 그래 놓고는 응? 아빠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수저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제 손에다 쥐어주는 거예요. 수저라고. 됐지? 그래 놓고 이제 자기들 먹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이다 그러면 일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 자격증을 따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등록관청에 등록해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법원에 등록하죠. 그러면 뭐가 돼요? 매수신청 대리인. 그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은 요 사람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개공. 그렇게요. 자, 그러면 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됐다 그랬을 때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입찰 대리할 수 있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 몇 가지예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 몇 가지? 5가지죠? 입찰 대리할 수 있는 거 토지, 건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대상물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대리 대상물도 몇 가지다? 5가지. 2번 정도 출제됐던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죠. 자, 매수신청 대리인에게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은 3가지죠. 일단은 첫 번째요.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뭐요?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거. 자, 이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부칙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 그러니까 모든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인 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여기 아니면 여기. 두 번째는요. 자,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경매 실무 교육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그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그때 법인이라면 실무 교육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만 받으면 되죠? 임원사원 다 받을 필요 없죠? 이렇게. 1학 경매 실무 교육 시간은요. 교육 시간이 몇 시간 돼요? 32, 44 이렇게 돼요. 교육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실무 교육을 받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번째 요건은 뭐냐? 보증 설정이 돼 있어야 되죠? 경매 입찰 대리하다가 사고 낼 수 있잖아요. 그때에 대비해서 뭐 하라고요? 보증 설정. 그죠?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일 때는 1억 이상, 법인일 때는요 2억 이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액수는 똑같아요.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이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증 설정은 매수신청 대리는 언제 하는 것이에요?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죠. 미리? 네, 미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되려면 이 3가지 요건을 갖췄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더 나가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을 받아주는 거예요. 결격자가 아닐 것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격서에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결격자가 되겠어요? 등록 잘렸으니까.
3년 동안 결격자가 되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영업정지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동안 결격자가 되겠어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여기 개업 공인인계사의 결격 사유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잘리면 3년, 영업정지 당하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업 공인인계사의 결격사에 들어가는 것들은 매수신청 대리인 결격사에도 그대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개업 공인인계사로 된 사람만 이걸 받아주니까. 그럼 개업 공인인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죠. 12가지나 있었죠. 그건 당연히 여기서 첫 번째 거르고 여기서 또 거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경매 입찰 방해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걸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몇 년 동안 결격자예요? 2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게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거. 무슨 죄 요 죄목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유죄 판결 확정되면 몇 년간? 2년간. 무슨 죄든지 관계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시험 보실 때. 이걸 틀리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게 되냐. 여기 지금 보면 개업 공인인계사가 폐업을 하잖아요. 응?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 취소 사유가 돼버려요. 개업 공인인계사 아닌 사람은 이거 안 받아줘요. 개업 공인인계사의 신분을 유지해야 돼요. 휴업했죠? 영업정지 사유가 돼요. 이렇게. 폐업하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고 휴업하면 영업정지를 때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등록 취소가 된 것 중에서 등록 취소된 것처럼 이것처럼 중개업을 폐업하는 바람에 등록 취소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된 것 중에 중개업을 폐업하는 바람에 등록 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요 중에는 그쵸? 그럴 때는 요 3년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인다는 거지. 그때는 3년 붙이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거니까. 그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따로 3년을 붙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어디 가서 등록하나요? 어디에서 등록하죠? 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한다. 그죠?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 여기 가서 등록하는데 그때 수수료 냅니까? 수수료 냅니다. 너무 공짜 좋아하시는데 그 수수료 요금은 예규로 정합니다. 예규에 따르면 개업 공인인계사일 때는 2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일 때는 몇만 원? 3만 원짜리 정부 수입인지를 붙이게 돼 있어요. 예규에 나와요. 그리고 신청이 들어가면 심사기간은 며칠이죠? 14일이네. 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신청하잖아. 그럼 며칠 이내 등록을 해주게 돼 있어요? 14일이네. 개업 공인인계사 되겠다고 등록 신청하잖아요. 며칠 내 등록의 통지? 7일이네. 자, 등록의 통지는 7일이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안에. 그죠? 등록을 해주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자, 세 번째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어떤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죠? 그게 대리권 범위라고 하는 거죠. 7가지가 있죠? 매수신청 대리인이 입찰 대리할 수 있는 행위. 7가지. 암개 썼는데요.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7가지. 자, 우자가 뭐예요? 우선 매수 신고. 우선 매수 신고는 2가지가 있어요. 우선 매수 신고란 6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가지가 있어요.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임차인, 기존 임차인. 그 다음에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지분권자, 공유자가 우선권이 있다. 그죠? 우선 매수 신고 그러면 대리권. 포기 그러면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뭘 포기하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포기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차는 뭐예요? 차순위 매수신고. 그죠? 돌은요?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거. 돌려줄 걸 신청한다고요? 뭘요? 매수신청 보증금. 떨어져서 그랬을 때죠? 그 다음 보자는요? 보증의 제공. 입자는요? 입찰표 작성 제출. 요게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 대리권 범위에는 인도명령 신청 이런 건 없지요? 네, 그 다음에 항고 이런 것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 변경을 신청한다 이런 것도 대리권 범위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명도 수송도 없어요. 그래서 대리권 범위에 들어간 거고 잘 받으셔야 되고 매년 시험 문제는 한 지문은 무조건 이거예요. 대리권 범위. 자, 그 다음에 자 대리행위 방식. 자, 방식을 보면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할 때는 집행법원이나 요 경매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되죠.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없죠. 대리 안 됩니다.
직접 출석하셔야 된다. 근데 직접 출석해도 자신 스스로가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뭘 갖고 가야 돼요? 위임장 갖고 가야 되죠.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갖고 가야 됩니다. 주로 위임장. 근데 이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요 위임장은 어떻게 해요? 원래 사건마다 제출하죠. 그러니까 이 위임장 요 문서는 대리행위 7가지 할 때마다 제출하는 겁니다. 대리행위마다 뭘 제출한다고요? 위임장, 문서. 그런데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그때는 위임장 한 번만 내면 되겠죠? 원래는 요거 할 때마다 위임장 내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날 입찰표도 써내고 보증금도 갖다 내고 떨어져서 찾아오고 같은 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한 번 내는 걸로 가름할 수 있죠? 한 번만? 이때는 한 번 내는 걸로 대신할 수 있죠? 원래는 뭐마다 내야 되는데? 7가지 대리행위 할 적마다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예외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금지행위라고 또 있어요. 금지행위. 매수신청 대리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 금지행위 중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2번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수원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한 사람이 의정부 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가 입찰 대리하는 물건인데 자기가 입찰 대리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뭐예요? 매수 신청에서 들어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금지행위. 자기가 대리하는 물건인데 자기가 입찰 들어간다고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인데 이해관계가 충돌돼요.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 2명 이상, 다른 2명 이상으로부터 동시에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건 들어가요. A한테 괜찮은 물건이 있어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또 B한테 또 위임 받아갖고 같은 물건을 들어가주면 낙찰 받을 사람은 둘 중에 한 사람밖에 없을 텐데 그런 일을 제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사람은 들러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을 대신해서 동시에 입찰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같은 물건 들어갈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 명의를 갖다가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거, 그 다음 빌려받는 거 전부 다 금지행위. 그죠? 그 다음에 사건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사건 카드에다가 허위로 기재하고 이런 것들 다 금지행위. 허위 기재 이런 것들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서류 중에 보면 지금 사건 카드 바로 나왔네요. 매수신청 대리는 사건 카드를 하나씩 만들게 돼 있죠? 그 사건 카드에다 뭘 적도록 돼 있어요? 보수에. 그리고 사건 카드에다가는 그걸 적고세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어떻게 하죠? 서명 날인. 이 날인할 때는 어떤 도장을 날인하죠? 개업 공인인증서로서 등록관청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 카드는 몇 년간 보존해요? 5년간 보존한다. 또 확인 설명이라고 있죠? 자, 매수신청 대리 대상 물건에 대해서 매수신청 대리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확인 설명 의무. 여기서 확인 설명상 4가지 암기하셔야 되죠? 어떤 게 있어요? 그죠? 경제, 표, 부인. 설명할 때는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 제한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법령상 제한사항. 그 다음에 표자는요? 자, 대상 물건의 표시 및 뭐요? 권리관계. 부인 요게 뭔가요? 자, 낙찰 받음에 따라, 매수함에 따라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 부담 또는 뭐요? 인수. 그래서 아까 유치권이라든지 선수인 세입자의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권리 분석해줘야 설명해주라 이런 뜻이죠? 설명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설명했으면 증거 남겨야 되겠죠? 그때 해주는 게 뭐예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죠. 이때 보존기간 몇 년이라고요? 5년입니다. 왜요? 사건 카드에 같이 철을 해서 보존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간이 5년으로 일치한다. 이때 작성했을 때도 여기 날인을 할 때는요. 서명 날인하죠. 매수신청 대리는 확인 설명서에도 날인하게 돼 있죠. 이때 서명 날인이죠. 어떤 도장을 날인하는 거예요?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명칭 표시 얘기 나오죠. 원래 법원의 휘장이나 명칭을 표시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원칙은 법원의 휘장이라든지 법원의 그 표시 있잖아요. 아니면 법원의 명칭 같은 걸 우리 매수신청들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법원, 행정, 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시죠?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보수입니다. 보수. 자, 보수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보수는 법정 상한선,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죠.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법정 한도를 뭘로 정합니까? 대법원 예규죠. 예규. 예규에서 정한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많이 못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보수는 어디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확인설명서가 아니고 사건 카드에 기록을 해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보수를 받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수증을 써줘야 되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해라. 그죠? 중개보수 받았을 때는 영수증 써줍니까? 안 써줍니까? 중개보수 받았을 때는. 중개보수는 안 써주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이 보수 받았을 때는 영수증을 써주게 돼 있죠. 그리고 이때는 작성했을 때 거기다가 매수신청 대리인은 서명 점 날인하지요. 그때 날인할 때는 또 무슨 도장 갖고 날인하고? 등록된 도장. 그리고 줍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해요? 그렇죠? 없습니다. 보존기간. 아까 사건 카드도 5년, 확인설명서도 5년. 그렇지만 영수증은요? 그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비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핵심이에요. 자, 보수도 두 개로 나뉩니다.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요. 최고 얼마요? 50이죠. 많이 받아야 50이란 뜻이요. 대리보수는 얼마 받습니까? 이게 또 두 개로 나뉘죠. 대리보수가 두 개로 나뉘어서 만약에 매수인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상황일 때는 낙찰받게 만들어 주었을 때는 많이 받죠. 감정가의 몇 프로요? 1% 또는 최저가의 얼마요? 최저가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매수인이 되게 만들었을 때 감정가의 몇 프로요? 1%. 최저가의 얼마요? 1.5%.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근데 실제 이제 혹시 나올지 모르는데 두 개를 계산해서 큰 금액까지 받습니다. 큰 금액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어땠어요? 중개보수는 산출액이 있고 한도액이 있으면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근데 매수신청 대리보수는 둘 중에 무슨 금액요? 큰 금액. 큰 금액이요.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수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보수를 어떻게 받나요? 매수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보수를 어떻게 받나요? 최고 얼마? 5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요 상담료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비는요. 통상 발생하는 실비, 통상 비용, 근거리 교통비, 지하철 비용 이런 것들은 실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주 법원으로 입찰 대리를 가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값이 들어갑니다. 10몇만 원이. 그러면 어때요? 그게 통상 비용이요. 원거리 출장비죠.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실비. 근데 그런 실비도 많이 받아야 얼마예요? 많이 받아야 얼마예요? 30이죠. 그래서 30만 원 넘을 수 없죠. 최고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특히 이랬을 때 통상 비용 썼을 때는 이것은 자 보수를 챙겼다면 이미 보수 챙기면서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비용은 어디에 포함돼요? 보수에 포함돼요. 이거든 간에. 그럼 실비에 포함되는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했네. 무슨 비용이라고요? 제가 졸았어요. 이거 무슨 비용? 특별한 비용. 특별한 비용. 그래서 암기하실 때 특실 30만 원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라고 그랬죠? 특별한 비용만 어디에 들어가고? 실비. 그때 많이 받아야 얼마고? 30만 원 이렇게 되죠. 됐고 그 다음에 또요. 칠판이 좀 모자라네요. 또 뭐냐면 감독이요. 감독. 자, 법원 행정처장은 누구를 감독해요?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합니다. 맞아요. 맞았어요. 맞췄어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감시해요?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감시? 협회 시 도지부하고 협회로 끝나면 안 돼요. 시 도지부.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매수신청 대리인을 감독하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 중에 보면 등록 취소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고 막 그렇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 행정처분 중에서. 그런데 요때 업무정지 기간 어떻게 돼요? 영업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죠? 영업정지 기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때리는 거죠, 이건?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때리죠? 지방법원장이 때리죠. 지방법원장은 요거 때렸을 때 말이에요. 지방법원장 요거 때렸을 때 이것을 갖다가 관리대장에다가
장부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기재해야 돼요. 그리고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 때렸을 때. 이거 누가 때린다고요? 지방법원장. 그리고 이거 기재해 둬야 돼요. 장부에다가.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해요? 이것도 5년이죠. 그리고 자, 이제 2개 말하고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등록 취소 당했을 때는 벽에 붙어있는, 유리창에 붙어있는 경매, 공매, 표시를 떼야 돼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를 당하면. 만약에 매수신청 대리인 영업정지를 당하면 출입문에다가 영업정지 당했다고 써붙이게 돼 있어요. 기출문제예요. 바뀌면 안 돼요. 등록 취소 당하면 뭐예요? 표시를 제거하고. 영업정지 당하면 출입문에다가 자랑스럽게 써붙이고. 2개.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지급 시기요. 자, 중개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언제가 보수 지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약정이 없을 때는요. 중개 보수. 거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이죠. 맞습니까? 복비요, 복비. 대금, 잔금이 완료된, 잔금 치른 날 보수 지급하는 거죠. 약정이 없을 때는. 자, 근데 중개보수 말고 대리보수요. 지금 보는 대리보수. 대리보수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약정이 없다면 똑같이. 언제가 돼요, 이거? 작년 시험 문제고, 작년에 개정이 된 건데. 언제요? 대리보수 지급 시기는? 대금, 지급, 기한, 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대금 낼 때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한다고 그랬죠? 기한 일로 한다. 대리보수는 그렇고요. 중개보수는요. 거래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끝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막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29번 문제 풀어보시고. 29번요. 이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답만 맞추면 돼요. 대리권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 3초 만에 풀어보셔야 돼. 1초, 2초, 3초.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30번 문제요. 2초 만에 풀어보셔야 돼. 30번. 1초, 2초. 정답은요? 2번이잖아요. 왜 2초인 줄 아셨죠? 2번이어서 2초예요. 3번이어서 3초고. 네? 31번 풀어보십니다. 31번. 정답은 2번이고요. 34번 풀어보시고. 자, 34번의 1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했다가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절대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2번은 중개사무소 등록은 등록관청이 하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은 어디 가서? 지방법원장. 3번은 아실 거고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여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4번 지문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입니까? 아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만 보증 설정하면 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죠.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입니까? 맞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기 전에 보증 설정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 앞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이고요. 왜 틀렸는지 지금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5번은 결격 사유가 다르죠. 여기 결격 사유는 12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추가로 5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것은 유죄 판결 받으면 2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건 아주 독특하죠? 달라요. 그래서 자, 정답 4번이고 35번이요. 35번에 1번 맞는 지문 또는 틀린 지문으로 몇 번씩 나왔어요. 1번 맞죠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고 2번처럼 문서는 원래 사건마다 제출하는 것도 맞고요. 그 문서가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건데 법인일 때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도 추가로 내야 된다. 막 그 뜻이에요. 4번이 틀린 게 아시겠죠? 이거 4번 틀린 거 아시겠죠? 예, 딱 보면 답은 4번입니다요. 소공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가 없죠.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38번 풀어보십니다. (38번이요) 38번에요. 2번이 틀린 거죠.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 1번을 이해하셔야 돼요.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게 돼 있어요. 근데 취소가 되더라도 그때는 따로 결격사유 기간 3년이 안 붙죠. 결국은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되겠습니다만 결격자는 아니다. 맞는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4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으로부터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행위죠? 39번 풀어보시고.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5년간 보존하는 거 없다고 그랬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42번 풀어보십니다. 기출문제입니다. 42번에서는 1번 보시면 매수신청 보증에 제공을 하는 것은 대리권범위에 들어갑니다요. 맞고. 2번 질문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니까 틀렸습니다. 업무 개시전이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기 전이죠. 2번 틀린 겁니다. 어렵습니다. 3번은 경제적 가치도 설명할 사항에 들어가지요. 4번은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 몇 년요?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증 설정 금액은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 입찰 대리에 대한 보증 설정 똑같이 1억 이상, 2억 이상 같습니다. 43번 풀어보시고. (43번의) 1번은 부칙 개공 때문에 모든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공인 개공일지라도 그래서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라도 경매 알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업무는 경매 대리예요. 그러니까 경매 알선 정도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3번 대리권 범위에 우선 매수 신고 나오면 들어갑니다. 앞에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선 매수 신고 그러면 들어갑니다. 4번 지문은요. 확인 설명사항이죠. 거기는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법령상, 제한사항 그런 거 나오죠. 5번이 틀렸죠. 답이 쉽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인목도 들어가지요. 44번 풀어보십니다. 자, 44번은 3번과 4번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한 공탁금이 있다. 공탁 나왔죠? 그럼 폐업하거나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3년 내에는 회수를 못한다. 자,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죠? 회수 제한? 맞습니다. 근데 4번이 틀린 게 중개사 법령상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즉 중개업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1년이 안 돼서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려고 경매 실무교육 같은 거 안 받고도 등록이 되느냐? 별도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45번 골라보시고. 답이 너무 쉽습니다. 2번이죠.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5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시면 매수신청 대리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영업정지 받은 사실을 출입문에다가 자랑스럽게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표시 제거한다고 나오면 틀려버리기도 해요. 표시 제거는 어느 때 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 그죠? 46번 풀어보십니다. 46번에요. 1번은 중개업을 폐업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잘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됐다고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까? 안 붙으니까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가능하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인데 자기도 입찰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지 행위죠. 그 다음에 3번은 넘어가도 되겠고
4번 보면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소공이 어떻게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습니까? 공인 개공이 아니면 법인 개공이 등록하는 거니까. 4번 틀렸죠? 5번은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공인데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래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쓸 수가 있다. 예외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줄을 갖다 빼버리고 그냥 법원에 안 될 것 같은데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5번은 법원 행정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예외. 이때는 쓸 수 있습니다. 47번 풀어보시고. 47번에요. 1번은 개설 등록 안 하고서 어떻게 매수신청 대리인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은 보조원이 대리 출석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은요. 이 항고라고 하는 것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항고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항고할 수 있다는 건 X 거짓말이지. 5번은요.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 다 면제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할 때만 그때만 잠시 면제예요. 자, 48번 풀어보십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48번에요. 1번 보수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을 때는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맞고요. 2번 차순위 매신고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죠. 네, 앞에 거 필요 없어요. 차순위 매신고 들어가고 항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등록증 같은 거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둬야 되겠죠. 맞습니다. 4번 휴업을 해요. 그러면 등록을 자릅니까? 업무정지라니까요. 폐업을 했을 때 등록 취소고 휴업을 했을 때는 업무정지고 그렇습니다. 5번은요. 사건 카드에 서명 날인해야 되죠? 어떤 도장으로? 등록된 도장. 뭘 물어봤습니까?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요. 4번인가요? 마지막 문제 50번 풀어보시고. 자,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금쟁입니다. 명의 빌려주고 명의 빌려받고 뭐 이런 거 이중으로 등록하고 다 금쟁이. 그런데 5번은 뭐예요? 우선 매수 신고는 금쟁이가 아니고 오히려 할 일입니다. 할 일.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5번이 금쟁이 아닌 거. 아주 그냥 눈에 띄게 답이 5번이잖아요. 지문도 제일 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달 동안 아주 고생스러운 또 과정을 끝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신비한 정리를 하시고 좀 마음을 비우시고 한정된 내용만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